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깊은 수심에서 중통이 가능할까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중통은 깊은 수심에서 잘 하지 않아요. 채비의 긴장도를 살리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흡입 시에 이물감이 없는 장점을 이용해야 되는데, 수심이 깊으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찌와 짧은 목줄로 구사하는 그 중통 특유의 것들이 구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중통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수심이 깊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편납량이 작아도 돼요. 그리고 찌도 미터용 찌 같은 걸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형태의 깊은 수심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낚시를 해요.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는 형태. 왜 찌가 여기 매달리지만 이 수심 자체가 깊어지게 되면 이게 찌는 어머 찌는 작은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편납은 작은 걸 쓸 수가 없어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물감이 생기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이 생기면서 구사가 어려워지고, 또 하나는 대류가 심하게 발생하면 작은 편납을 사용해 버리면 이게 포지션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깊은 수심에서는 이게 문제가 돼요. 얕은 수심은 수심이 얼마 안 되니까 포지션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깊은 수심은 많이 벗어나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깊은 수심에서는 중통 낚시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몇 가지 조건을 맞추면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찌는 미터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아서다나용 솔리드나 무크 이런 거 주로 구사하고요. 아니면 올라운드형 이런 찌들 있죠. 이 중에 제일 낮은 호수, 찌 전체의 길이가 20에서 25cm 되는 그런 정도면 대충 맞을 거예요. 이런 찌들은 부력이 보통 편납량이 1.5에서 2cm 내외입니다. 보통 이 정도를 많이 써요. 예. 그 다음에 원줄은 평소대로 고활성기에는 1호, 자신 없으면 1.2호, 저활성기에는 0.8호 충분합니다. 목줄 길이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게 표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20에 35를 많이 쓰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어지면 25에 40 정도를 씁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해야 될 때는 벌써 상황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30에 45로 구사를 해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스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25에 40 정도로만 합니다. 이게 목줄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편납량입니다. 중통은 부력 측정 개념 자체가 없죠.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통은 부력 잴 필요가 없죠. 어차피 중통 자체가 찌에 비해서 무거운 편납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봉돌을 바닥에 붙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찌보다 무거운 봉돌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구사하는 찌가 A라는 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편납량이 실제 그 편납량이 1.2cm 정도 되는 작은 미터찌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m권에서 낚시를 한다. 2m권 중통. 그러면 보통 사용하는 편납량은 2cm 정도만 쓰면 됩니다. 척수가 길어져 가지고 투척 자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2.5에서 뭐 넉넉히 봐줘도 3cm면 충분합니다. 2m권까지는 이 정도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2m가 아니고 3m권을 공략하는 중통이다. 1.2 보다 넘어도 상관없어요. 1.5가 됐든 뭐 2.0이 됐든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봉돌이 더 커지니까. 저 같으면 3m권을 공략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보통 곱하기 1.2 정도를 합니다. 곱하기 1.2 그러면 3.6cm 정도 편납량을 쓰는 거죠. 좀 많아 보이지 않느냐. 3m는 낙하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잡어라도 있으면 중간에 다 털려버리죠. 그래서 이 정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4m 중통. 4m 중통 잘 안 해보실 텐데 저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4m 중통쯤 되면 기본적으로 4cm를 넘깁니다. 보통 저 같으면 한 4.5 정도까지 써버립니다. 이건 다 뭘 기준으로 하냐 하면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휘둘리지 않고 낙하가 가능한 최소한의 무게, 휘둘리지 않고 낙하가 가능한 최소한의 무게, 이게 제1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류를 고려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조건,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뭐 3cm 내외면 충분하다, 4cm면 충분하다, 미터당 1cm면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자버나 대류의 조건이 붙으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요 수심에는 편납을 요 정도 수심에는 편납 얼마 쓰면 좋아요? 딱 떨어지게 말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낚시터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대류가 왜 무섭냐 하면요. 수심이 2m면 찌가 여기 있으면 이건 찌. 그 다음에 떡밥. 그러면 2m면요. 대류가 뭐 이렇게 있다고 손 치더라도 거의 이렇게 있죠.
근데 수심이 3m다. 동일 부력이나 약간의 부력만 늘렸다. 그러면 G의 위치는 여기여도 떡밥의 위치는 벌어집니다. 간격이 이만큼 생기는 거죠. 수심이 4m다. 그러면 G의 위치가 여기면 떡밥의 위치는 더 벌어지죠. 제가 지금 조그마한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게 20cm 정도다. 뭐 최소한 벌어진다면 이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얘는 60이 되고 얘는 90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수심이 4m인데 저부력지를 이용한 속공 중통을 구사한다. 그러면 천천히 낙하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낙하하면서 그냥 위에서부터 이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내려가면서 이렇게 자리 잡는 거죠. 그러면 간격이 이만큼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편납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 동네 어르신들 하는 것처럼 큰 찌, 이걸로 중통하면요, 이거는 입질은 보여도 건드림은 전혀 안 보입니다. 상황을 읽을 수가 없고 그냥 입질 나오면 챔질하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사하면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의 중통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납량 같은 거 굉장히 신경 써서 편납량이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떡밥입니다. 떡밥은 완전 단고가 아니고요. 입자감이 있는 형태로 쓰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랜딩을 하나 한다 그러면 싱카, 오감, 척 이런 걸로 해서 요거는 입자, 요것도 약간의 입자 소량으로 그렇게 하면 좋죠. 아니면 그냥 오감척, 요거는 1대 1대 1도 되고요. 입자감을 좀 더 주겠다 그러면 1대 2대 1도 되고요. 무게를 더 주겠다 그러면 1대 1대 2로 갈 수도 있고. 그럼 오감척도 마찬가지죠. 1대 1로 할 수 있고, 입자감 더 주겠다 2대 1.5 이 정도, 혹은 2대 1도 가능하고요. 보통 그 정도 구사해요. 이거는 자기가 낚시하면서 맞는 배합을 써보면 됩니다. 관리터에서는 굳이 이거 구사할 일 없으니까 제가 뭐 잘 말씀드리지 않고요. 굳이 하겠다 그러면 역작천하무쌍 뭐 이런 거 쓰셔도 되죠. 그 다음에 부풀이에서는 에코 스페셜 이런 거 써도 되죠. 윗바늘, 아랫바늘은 보통 먹이용 글루텐을 많이 쓰고요. 양단고로 구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어떤 상황에 구사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뭐 그냥 내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뭐 여러분 보통 이럴 때 하죠. 수심 측정하기도 귀찮고 다른 기법 피곤하고 그래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요 낚시의 즐거움이 아니고 고기 잡는 즐거움밖에 모르는 거예요. 고기 잡는 즐거움만 가지고는 낚시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이걸 정말 잘 모르시는데 그 요즘 보면 낚시터에 와서 꽝 치고 가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럼 뭐 어차피 고기 안 문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도를 해봤는지 묻고 싶어요. 낚시하러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자기가 할 줄 아는 것만 밥질 막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집에 가고 그래가지고 거기 고기 안 된다. 그러면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낚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낚시는 고기 잡는 행위이지만 고기 잡는 즐거움에만 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과정과 방법의 즐거움을 가져야 낚시 실력이 늘지요. 중통 낚시가 위력적인 건 맞아요. 근데 중통 낚시는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언제 쓰냐 하면요. 도저히 다른 것으로는 공략이 어렵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상황이 딴 걸로는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대류가 너무 심해서 채비를 고정을 시킬 수가 없다. 근데 고정을 시켜야만 되는 것 같은 상황이다. 그럼 중통하는 게 맞죠. 그럴 때는 중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결이 심하게 쳐서 작은 입질들을 볼 수가 없다. 그럴 때도 바람이 많이 불 때, 뭐 이럴 때도 중통이 확실하게 위력적이긴 해요. 근데 중통은 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속공 중통을 한다고 해도요, 중통은 다른 기법만큼 찌가 움직이지 않아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그 말은요, 물속 상황을 읽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대응도 어렵죠. 여러분 중통 낚시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막 대응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별로 안 해요. 물론 중통 낚시도 현장에서 해보면 대응 방식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중통 낚시하는 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집에 가는 거라. 그런 식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렇게 돼요. 중통은 하다 보면. 그래서 허구한 날 중통만 하고 있으면 딱 중통밖에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속구줄이를 하는데 채비가 둥둥 떠내려가고 그러면 집어도 안 되고 탄착근이 형성이 안 되고 이럴 때 있죠. 대류 막 심하고 이럴 때. 그때 중통을 해보면 폭발적으로 입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구줄이 할 때 아무리 해도 헛방이 극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해 본 이거예요. 뭐 목줄 늘리고 쭈라시 많이 주고 뭐 별짓 다 해봤어요. 떡밥 터치 사이즈 당연히 다 조정해봤죠. 근데 헛방 극복을 못해요. 막 죽으라고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통을 했어요. 중통을 했더니 퍽퍽 먹어요.
이물감이 이 목줄을 흡입하면서 목줄의 이물감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다 뱉어내는 야생의 그 고기들인 거죠. 중통은 먹더라고요. 요럴 때는 중통해도 돼요. 중통에서 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찌의 잔 움직임들을 다 없애버리는 고부력지 사용하지 마시고 미터나 기타 저부력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편납량은 딱 필요한 만큼만, 과하게 쓸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과하게 쓰면 그만큼 내 채비는 둔탁해진다라는 거. 세 번째는 템포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시계가 돼야 돼. 내가 시계가. 치지고 있으면 망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은 일반 속꽃줄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속꽃줄이를 이렇게 입체적인 거로 한다면 중통은 땅바닥에 붙여서 이걸 한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뉘어 놓았다고 생각하면 되죠. 헛방 나면 사이즈 조절, 터치 조절, 포지션 확인, 집어군 확인. 사이즈, 터치, 포지션, 탄착군, 탄착군. 그 다음에 집어 상태.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돼요. 헛방 나면 이런 거 조절하고, 아랫목줄도 저는 아랫목줄 늘릴 때 한 3cm 정도씩, 줄일 때도 한 3cm 정도씩 조절해요. 스레가 나면 확산 과다를 좀 의심하고 흥분도를 낮추고 차분하게 진행하고, 그래도 스레 나면 아랫목줄을 줄여봐요. 입질이 나오다가 안 나오면 집어 과다를 의심해봐야 되고요. 그럼 집어제 양을 줄여보면 반응이 살겠죠. 처음부터 입질이 안 나오는 건 집어를 해야 되고, 그러나 중통은 속꽃줄인 만큼의 높은 대응력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낚시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고, 투척을 해서 기본적으로 찌톱을 2눈금, 3눈금 정도만 딱 나오게 해서 공략을 합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실조를 하면서 영상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중통 낚시를 일단 깊은 수심에서 상황이 필요하면 구사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간단하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뭐 이게 어렵다 싶으면 제가 아예 기초부터 중통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은 수심에서 상황에 따라 중통 낚시하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